자, 잘 됩니다. 자,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잘 지내셨지? 예. 예. 자, 그러면 오늘은 55쪽에 좀 이제 살짝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있는 내용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는 걸 보면은 자, 역이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음량이 변화하는 것이더라. 그죠? 그런데 그 음량이 변화하는 것에 다시 조금 더 나누어 놓은 게 오행이더라는 거잖아요. 그 오행은 천간의 우리 인간들한테 생각적으로 다가오고 생각과 마음을 먹게 하는 천간의 기운인 그 오행.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네 개의 기운은 사상과 오행이죠. 오행. 그들을 통해서 또 뭐가 있었습니까? 하늘의 기운과 천지의 기운에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천수상지수형한다라고 해서 하늘의 오행에서 천간의 기운인 10개의 기호로 가벌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더 세분화시켜놨고, 그 다음에 지지에 현실화되어 있는 우리 이걸 사상의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목화, 금수로 해서 12개의 띠를 형용하는 자축, 인묘, 진사, 운미, 신유, 술, 해가 각각이 목화, 토, 금수로 다 배속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럼 그것들의 천지가 상호작용하면서 그 10개와 12개가 그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만들어 놓은 게 60갑자더라는 얘기죠. 그 60갑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 인간들의 삶에 어떻게 이제 그걸 이제 다가오고 느끼게 되는지를 우리 이제 풀어보는 이제 그런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 가장 기본적인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오늘은 그 오행에 소속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5점을 오게 보면 목 밑으로 쭉 있고 화 밑으로 쭉 있고, 그럼 그것들이 전부 다 그 오행에 소속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거기서 뭐 했으면 상생상극론까지 지난 시간에 했지 않습니까? 오행의 상생상극. 그리고 오행이 목생화 한다면 지금 여기 55쪽에 있는 목생화는 그대로 이 목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그만큼 쭉 다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것들은 목이 화를 생한다 하면 여기 쭉 있는 건 저 밑에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오장육부가 다 나와. 그죠? 오장육부가 다 나오죠. 그러면 목은 간에 속하더라. 간장. 이런 게. 그 밑에 또 뭐 있습니까? 썰개. 이제 간담이라거든요. 이제 이런 게 이제 여기 이제 포함되어 있더라는 얘기예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럼 만약에 목의 기운이 조금 강하게 태어났더라. 사주 8글자를 열어보니까 목의 기운이 좀 강하더라라고 하면, 그러면은 우리 인체의 장기의 목에 해당되는 간, 담, 설계가 좀 건강한 체질로 태어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 이해를 할 수 있는. 만약에 없더라, 또 아니면 없는 거는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 그런데 상생상극론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상당히 극을 받고 있더라. 기운이 상당히 미미하면서도 다른 상극에 해당되는 글자로부터 상처받고 있더라. 그죠? 그러면 이제 해당하는 장기가 기운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제 아플까? 만약에 이제 목의 기운이 약하다고 가정을 하면, 그죠? 약하면.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요 기운들 쭉 다가 기운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약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인체의 건강을 볼 때는 요 간하고 담, 설계가 해당돼. 그럼 이미 요 장기의 기운도 같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약하게 태어난 거라, 이미. 그런데 야를 극하는 글자는 금이죠. 금극목 하잖아요. 그죠? 금의 기운이 오는 해. 그죠? 올해가 뭡니까? 작년에는 경금이 천간에 경자년이 왔고, 올해는 신축, 요것들이 금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야가 오면 목의 기운이 극을 한단 말이라.
그러면 야가 상처, 도끼로 나무를 쪼으니까 야가 상처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해에 여기에 해당되는 건강은 이상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행론이 전부 다가 이런 이런 상생상극의 어떤 그 메커니즘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그 목화 토금수 각각의 그 카테고리 속에 그만큼 들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것들이 전체가 우리가 이제 풀어보는 거는 전체가 여기에 다 해당된다. 이제 이렇게 만약에 또 그렇다면은 이 기운이 약해.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우야만 되는 이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를 우야만 되는 여기에 좋은 음식 맞죠? 또 그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여기 이 운이 이런 운이 오면은 이 기운이 약화되니까 이 기운을 살리는 거는 그죠? 여기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자 그러면은 숫자는 보면 여기 보면 수오행하고 위에서부터 6번째가 7번째 뭐 38 이렇게 돼 있죠. 수 38, 목은 38 돼 있잖아요. 화는 또 27 이렇게 돼 있고 이러한 글자들을 숫자를 내가 활용을 하는 거예요. 핸드폰 번호를 한다. 현관의 비밀 순서는 없어. 비밀번호도 하고 통장 비밀번호도 하고 뭐 이렇게. 또 그다음 또 어떻습니까? 그다음 색깔은 그 밑으로 보면은 색깔은 청색이라고 돼 있죠. 목 밑으로 쭉 중간쯤에 청색. 그죠? 원래 이 청색, 녹색 이런 거거든. 봄의 기운이 어떻습니까? 봄에 새파랗잖아. 천지가 새파랗잖아요. 만물이 소생한다라고 하잖아. 소생하는 기운이잖아요. 그래 그 푸른 청색, 청록색의 기운을 많이 받으면 여기에 기운이 플러스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입는 경우도 많다. 그럼 이 기운이 언제 또 가장 많을까? 언제? 그렇지. 예, 맞아요. 이 기운이 많은 시간대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때잖아. 그러면 여기 지지에는 뭡니까? 천간의 글자는 갑과 을이 목에 해당돼 배속되어 있다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지지에는 뭡니까? 인. 그죠? 인과 묘라 했잖아. 그럼 인시가 모시라는 얘기거든. 그럼 그 밑에 쪽에 보면 그 12지지와 띠 시간 가면서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인시 한번 볼게요. 인시와 모시는 이는 범을 뜻한다 해가 0시 31분부터 그죠? 책 있죠? 5시 2시간 단위로 5시 반까지 요걸 인시라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묘시는 그 다음부터잖아. 2시간 7시 반까지잖아요. 그 시간대에 내가 일찍 일어나서 이 시간대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면 상당히 이 기운이 받는다는 거죠. 그래, 이 시간대를 많이 움직여라, 활용해라. 이런 얘기예요. 인시라는 게. 그죠? 이렇게 이제, 만약에 이제 화기가 내가 필요하더라면 또 어떻습니까? 낮 시간을 활용해야 된다. 낮 시간, 그 시간대가 가장 화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다는 얘기고, 목이라는 것은 요 시간대가, 그죠? 그 인시, 묘시의 시간대가 가장 목의 기운이 왕성할 때니까 내가 그 시간대를 가장 활용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예요. 이제 상당히 이해가 와닿죠. 그럼 이게, 그러면은, 자, 옷도 청록색으로 만약에 잘 입고, 그죠? 자, 목은 나무에 속한다. 물질적으로 보면. 그러면 나무 목축 같은 거 하는 것도 목의 기운한테는 좋겠다. 이런 거죠. 근데 목의 기운이 약한 사람한테 금의 기운인, 그러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쇠, 그 딱딱한 거, 이런 거 이제 금의 기단 말이야. 그죠? 이거 하면 오히려 금극목해서 내가 목기가 약한 사람한테는 금속은 안 좋다. 오히려 나무로 된 걸로 해라.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그 내가 이제 오히려 라이프 사이클이 오히려 목의 기운이 좋아진다. 그 내가 뭘 하고자 하는데도 상당히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만약에 금기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그럼 목기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더 약화되니까.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내가 뭘 하고자 하는 그런 기운이라 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하고자 하는 그런 기운. 거기에 대해 영향을 준다는 거지. 자신감을 잃게 된다. 뭐 때문에? 이거는 이제 여기에 비해서는 이 제대권, 뭔가에 자꾸 외압에 의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꾸 뭔가 태클이 걸리는.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목의 기운을 길러라. 그럼 목의 기운을 기르는 방법은 뭐 숫자도 있고, 그죠? 또 그다음에 옷을 입는, 그래서 하는 강사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가 보면 옷만 잘 입어도 팔자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이런 데서 나. 좀 더 이야기하면 옷만 잘 입어도, 자, 옷을 어떻게, 옷 색깔이죠. 옷 색깔을 잘 입어도 팔자가 기운이 달라진다.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또 목의 기운이 지나치게 강하면 너무 설쳐돼서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금의 기운으로 목의 기운을 좀 눌러줘야 되겠죠. 아이들이 너무 많이 싸대면 좀 그만해라고 그걸 새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거든. 그러면 금의 기운으로서 목의 기운을 좀 자제시켜 준다는 거. 왜? 그래서 중용을 이루게 한다는 거거든. 그렇게 하는. 그렇게 조절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게 강했을 때는 뭡니까? 목극토 하잖아요. 여기에 문제가 오거든. 그럼 어디에 문제가 생길까? 위장, 비위, 소화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언제? 목의 기운이 올 때. 그럼 언제? 내년에. 내년에는 인이잖아. 이게 목이잖아. 그죠? 수생목 받아갖고 목기가 아주 왕성한 기운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로 가 있는 사람들은 내년에는 여기에 상당히 이 소화기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또 의아해 된다, 우리는. 그러면은 특히 내년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토의 기운을 살리면서 왕성한 목의 기운을 중화시켜야 되죠. 중화시켜. 금. 그 토생금해서, 그죠? 토 기운도 살리고, 금의 기운으로서 목기를 좀 자제시키고, 이렇게 중화시켜. 그러면은 토의 기운이 사라지니까 내가 큰 지장 없이 잘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토기가 살리려면 토에 해당되는, 여기 이제 쭉 나와 있잖아. 토에 해당되는 색상. 그 어떤 색? 토는 어떨까요? 땅의 색깔은 어떨까요? 누를 황. 그죠? 그런 색상들을 내 옷을 입음으로 해서 이 한 해는 주도적으로 이제 그런 색상을 맞춰 입는, 뭐 속옷을 맞춰 입든지 뭐 그것들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잘 넘어갈 수도 있다는 거고, 뭐 부적을 할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다 부적 이상의 어떤 효과를 갖고 있다. 그럼 숫자는 어떻습니까? 수는 토의 숫자는 5와 0이거든. 중앙수. 위치는 중앙에 해당되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 자, 시간대는 그러면 토는 지지의 현실적인 시간대는 봄의 끝자락도 하나 토고 여름의 끝자락도 하나 토고 간절기, 그죠? 그다음에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진술 충미식 그 시간대. 자, 그러면은 조후에 내 사주 속의 온도를 보니까 차갑더라 뜨겁더라, 그죠? 우선 음양으로 나누어 볼 때, 그러면 토지만은 어떤 토가 내한테 필요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토가, 제가 항상 네모의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네모를 항상 네모의 그림을 그리면은 밑에 여기는 착 깔아앉았다고 해서 밑에는 수를 놔놓고 내가 여기서 시작, 이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수를 놓고, 그럼 이제부터 인생을 시작하는 첫 구간이 바로 목이었다는 거잖아. 놓고, 그 다음에 왕성한 시기가 화로 나누잖아, 내가요. 그죠? 그 다음에 인생의 노화되는 시기를 금에, 오행으로 이렇게 내가 배치를 시키긴 하잖아요. 그런데 화와 금의 중간이 토가 있었죠. 이렇게 내가 배치시키긴 하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그죠? 그럼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요 책에 이제 다 되냐.
그래 목의 카테고리 속에서는 계절적으로는 봄이구나. 또 뭡니까? 그럼 기운적으로는 이제 시작하는 기운이구나. 그죠? 그다음 봄이 되니까 색깔이 온 천지가 파릇파릇하더라. 그러니까 색상으로는 청록색이구나. 이런 거예요. 숫자는 38목이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요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이제 그러한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목의 기운이 있다라고. 그다음에 이제 이름으로 건너가면은 여기 이제 자음은 어떻습니까? 목은 기역과 기역. 요게 이제 목에 해당된다는 거죠. 목이고. 그런데 사주 글자를 8글자를 딱 펴보면 어떤 기운이 약해서 내 이름은 의해해서 이렇게 지났을까를 알 수 있죠. 알겠죠? 만약에 철학관에 가서 지었다면, 그렇지 않다면 그 이름은 이제 공부 안 하는 사람이 잘못 돌팔이가 진 거라. 그죠?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생명학 책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면, 내 지금은 없다. 그거 보면 이름을 감정하는 것도 있어, 내가. 다 만들어 놨어요. 나중에 내가 그 다음 시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해서 이 카테고리 속에 그 많은 내용들이 그 이상 또 있어. 더 많지. 있는데 그 안에 다 배속돼 있더라. 그 기운을, 가장 그 기운을 내가, 얻으려고 하면, 부족분을 채우려고 하면 그 기운은 어디서 있다? 자연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연학문이니까. 그 자연을 활용을 해라. 이용을 해라. 그 시간대가 가장 좋다. 그래서 토는, 봄의 토도 있고, 그죠? 여름의 토도 있었고, 가을의 토도 있었고, 겨울의 토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한테는 어떤 토가 필요할까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따뜻한 토가 필요하다. 좀 습한 토가 필요하다. 건조한 토가 필요하더라. 그건 추운 차분 토가 필요하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시간대에 활용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오행의 소속 일람편은 이렇게 하자. 요거 이제 읽어보시면, 내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엄청 가요. 그죠?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선생님들께서 한번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담아놨다. 이런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 이해되시죠? 책을 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다. 그 밑에는 이제 시간, 띠, 그걸 해놓은 거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고. 자,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다 상생상극 하면서 간다.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읽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분석을 하는 거다. 자, 여기에서, 서로 기운을 이제 밀어내고, 땡기고 하는 이제 그런 기운을 우리 마음을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몸을 행동하게 하는 그것을 우리가 넘어가면 그 다음 장에 살짝 넘어보면 56쪽 딱 보면 57쪽에 보면 이제 천간지지의 합충이라고 나옵니다. 자, 천간지지의 합충. 자, 이건 이제 자, 합은 뭐고 충은 뭐였나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60갑자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의 기운을 분석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 삶에, 특히 내 각각의 개인들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합은 그냥 끌어들인다는 얘기거든요. 합은 끌어들이다. 뭔가 기운이 땡긴다. 이제 이런 얘기고. 충은 부딪힌다는 거잖아요. 그래, 거꾸로 이제 밀어내. 자석으로 보면 음양이 탁 붙잖아. 그걸 이제 합의 기운이라고 볼 수 있고, 뭔가 끌리는 에너지가 있다. 이건 이제 합이라고 하는 거고. 충은 서로 밀어낸다. 자석이 밀어내듯이. 그죠? 같은 것끼리는 밀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밀어내는 건 서로 이 충이라고 한다. 그래, 합에 의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합에 의해서 부정적인 어떤, 생각이나 마음을 일어나게 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본다는 것은 우리 천간의 합충은, 그죠? 천간의 합충은 생각과 마음을 변화하게 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생각과 마음을 변화하게 한다. 그러면 생각과 마음을 변화하게 하면 그 생각과 마음은 어떻습니까? 행동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 먹고 움직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러나 내가 어떤 합의에 의해서 긍정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내가 원래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을 먹고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에 본의 아니게 태클이 걸리고 뭐 허가 낼라 하니까 관에서 뭐 이건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것들은 우리 12개를 보는 지지에 글자 60갑자들의 천간의 글자와 지지의 글자가 같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천지의 기운을 같이 읽어보는데 그것들이 내 사주 8글자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분석을 해내는 거거든.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다. 그게 이제 합에 의해서 마음을 천간의 10글자들의 끼리 그 이제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마음을 변화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지의 것들은 또 어떻습니까? 끼리 사건 사고를 일어나게 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사건 사고들은 이제 일어나서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천간의 10글자들이 이제 마음을 변화하게 하는 것들은 뭐냐? 천간에 우선 10글자가 뭡니까? 이거지. 갑, 을, 병정, 그죠? 그 다음에 무기, 좀 다시 써있던 거 이러고, 갑, 을, 병정, 음은 내가 작게 썼습니다. 양에 비해서 적다, 기운이. 그 다음 무기, 경신, 임계, 그죠? 양음, 목화토금수, 이제 다 있으니까. 자, 합의라 하는 것은 천간에는 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일어나게 하는 것은 세 가지다. 극, 육합, 칠충이라고 하거든요. 일어나게 하는 거. 극과 충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극과 충은 여기서 보느냐 저기서 보느냐에 따라서 극과 충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 상생상극 했지 않습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제압하다, 억압하다 이런 것들이 충은 서로 부딪혀서 변화하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충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멍 때리고 있다. 한 대 빵 때려 정신 번쩍 들잖아요. 요게 충의 형상입니다. 정신을 번쩍 들게 한다라든지 이런 거 충이거든. 그건 그냥 억압하다, 이기다, 제압하다 이런 거. 합은 그냥 끌어들인다, 합하다, 뭉치다 이런 거잖아. 자, 요 말이 뭐? 요것만 외우면 끝이라. 천간에 마음을 변하게 하는 거. 자, 요건 5극. 자, 요거 1, 2, 3, 4, 5, 6, 7, 8, 9, 10. 그죠? 자, 5극. 첫 번째, 갑은 5번째 있는 걸 극한다. 그죠? 되죠? 을은 5번째 있는 거, 을은 2이니까 그러면 5번째가 7이잖아. 7, 아니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네. 그죠? 6을 극한다. 자, 그걸 따지고 보면 볼게요. 요거는 목이었잖아. 우리 생상극 했지 않습니까? 요거는 화잖아. 요거는 토고, 요거는 금이고, 요거는 수예요. 그죠? 그래, 결국은 목극토, 토극수잖아요. 그럼 어떻게 극한다? 음양이 같은 것끼리. 목은 토를 극하잖아. 오극은. 그래, 한 개 좀 세분화시켜 보니까 간목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 요거는 양의 목이잖아. 그래, 양의 목은 양의 토를 극하고, 음의 목은 음의 토를 극하고, 그래, 요걸 이제 쉽게 5번째 만나는 글자와는 극을 하고, 그 다음에 6번째 만나는 글자와는 합을 한다. 자, 6번째 만나는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1은 6번째 만나는 글은 기토죠. 극이잖아. 원래는 O형으로 하면 극하는 관계잖아. 근데 음양이 달라요. 요거는 양과 남녀. 음양이 다르니까 합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 극하지만 합한다는 거예요. 극하지만 합한다. 이게 뭐였습니까? 남자는, 우리 여자거든. 남자는 여자를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그래, 반대 입장에서 보면은, 저기 나를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 그죠?
부부라서 합을 하지만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어, 저거는. 이쪽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관계다는 얘기죠. 그걸 이제 합이라고 한다. 합하지만, 그죠? 그건 하고 있는 상태라. 이런 관계. 그래서 어쨌든 합이라 하는 것은 네 글자와 여섯 번째 되는 글자는 합을 한다. 어른 볼게요. 어른 몇 번째입니까? 그러면 결국은 여섯 번째는 7이잖아. 그리고 경금. 금극목 하잖아요. 그래, 어른 경금과는 합을 한다는 거죠. 그 책에는 뭐와 합한다는 얘기 다 나와 있죠. 갑기합, 그죠? 을경합, 이랬잖아. 병과 신이 합을 하고, 그죠? 정과 임을 합하고. 그런데 합에 의해서는 또 하나의 오행이 만들어졌다. 책에 있죠. 그 옆에 갑기합토라고 돼 있죠. 그래, 갑과 기가 만나서 합이 되면 이 토의 오행을 갑과 기토가 아니지. 갑과 기토가 합이 되면 토의 오행의 역할을 한다. 자, 방향성 이런 생각이라 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이라 했거든. 갑목과 기토가 합을 하면 내 생각의 방향성은 토로 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갑목일간이다. 예를 들어서, 그죠? 갑목일간이다. 그러면 일원일간이 기토의 운이 오면, 그죠? 천간에 기토의 운이 몇 년 전에 지나갔죠. 오면 이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다. 나는 기토에 완전히 빠진 거죠. 이게 토잖아, 토. 그래, 토의 생각으로 나는 원래 만약에 갑목일간자라면 기토는 뭡니까? 재물이거든, 재물. 돈이거든. 내가 하는 일의 결과거든요. 재물이라 하는 게. 그러면 하는 일의 결과, 또 우리 육친 관계에서는 남자라면 여자거든. 이게 그에 대한 생각들로 그 한 해를 보내게 된다는 얘기죠. 아, 내가 원래는 뭐 돈을 좀 벌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 쉽게 이야기하면. 그 방향성이 그렇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 합에 의해서는. 자,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그럼 이제 을경합, 금이라고 돼, 책에는. 그죠? 그래, 을과, 이 을목과 경금이 만나면, 그죠? 을목과 경금이 합하면 합이 돼서 뭡니까? 을경합, 금으로. 그죠? 요거는 양의 목이었고, 요거는 음의 목이잖아. 극하는 관계지만, 을이라는 글자와 경금, 작년에 경자연이었습니다. 작년에. 원래는 신축년이지만은, 작년에 경자년이면은, 을목일간자는, 이 경이 뭡니까? 을목일간자한테는 관이거든, 관. 관이거든. 우리 이제 육친관계에 해당되는 이 관이란 말입니다. 정관이라 하는데, 이 관의 방향성으로 을경합금이니까 내가 그 한 해는 제도, 규율, 관, 우리가 이제 우리 일상에서 관은 어떻습니까? 구청, 동사무소, 뭐 이런 제도권, 그 다음에 학생이라면 학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에 관심이 가 있다라는 얘기죠. 내가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뭐 관의 옆에 가서, 구청 옆에 가서 뭐 예를 들어 뭐 식당을 해볼까라는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관과의 관계지. 그래, 뭐 어떤 모든 생각들을 관과의 연계성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는 걸 조금 끌어다 써보면은 어떨까요? 그런데 이 기운이 내가 옷으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죠? 내 사주 8글자 속에 이 기운이 상당히 약해서 필요하다면 아주 좋겠죠. 그러한 생각들을, 그러한 에너지가 자꾸 이제 만들어지니까. 그런데 이게 나한테 지나치게 많아서
조율이 필요한데 또 여기다 연결을 짓는다. 그죠? 그러면 그로 인해서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신경 쓰는 일이 자꾸 생긴다는 거죠. 아, 그럼 내가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신경을 더 쓰게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의도적으로라도 그 끈을 놔야 되죠. 그 끈을 의도적으로라도 이 끈을 놔야 된다. 여와 연결을 안 지어야 된다. 아, 원래 이렇다. 자, 내년에 해볼게요. 내년에는 임이라는 글자, 그죠? 천간에 임인년이니까. 임인년, 임이라는 글자 온다. 그럼 임이라는 글자는 뭐와 합을 한다? 정화, 정임에, 그 책에 있죠. 정임에 합을 한다. 그러면 정임합, 뭐죠? 목이잖아. 그죠? 정임합 목이라는 얘기죠. 그럼 내년에 정화일간자는, 그죠? 내년에 정화일간자는 임수, 임인년에 오면은 요 합을 해서 합목을 하니까 목의 기운은 뭐죠? 무조건 시작하는 에너지라 했잖아. 목의 기운은. 그러면은 정화일간자는 내년에 무조건 뭔가를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겠구나. 생각을 하겠구나. 이미 시작됐어. 지금 현재도 ing 중이거든요. 시작됐다. 이 글자 자체도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특히 이 사람은 여기 꼽혀 있는 거래. 이제 내년은 실행한다. 내가 생각했는 것을 실행에 옮기는 거예요. 정화일간자는 요게 이제 합이에요. 합에 의해서 생각을 변하게 한다. 그리고 어떤 글자라도 합도 있고, 자 볼게요. 그러면은 합에 의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정화일간자는 또 뭡니까? 다섯 번째 글자는 또 그거 하잖아요. 그죠? 다섯 번째 그거 하는 거는 뭡니까? 정화일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신금은 극한다는 거죠. 신금은 극한다는 거죠. 그죠? 이런 관계가 자꾸 그래 한 해는 극받았다가 한 해는 합에 의해서 생각을 달리 묻고 긍정적인 변화죠. 근데 긍정적인 변화지만 그게 잘 되고 못 된 거는 나중에 결과는 적인 거고 그거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사주를 열어봐야 알잖아요. 일단은 내가 뭔가를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이라는 얘기라. 부정적이지나 뭐 해야 되겠다라면 오케이 이제 이런 거고. 그럼 또 한 해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충의 관계가 되더라는 얘기죠. 그 변화 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 우리 예측을 가능하니까 해보면 올해 시작할까 아니면 한 해 지나갖고 시작할까 이걸 이제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죠. 그래서 천간의 열 글자들은 오극, 육합, 칠충, 극은 제합한다, 억압한다 이런 관계고 여섯 번째는 합한다. 그러니 이렇게 합에 의해서는 또 다른 오행이 만들어지더라는 거고 그 오행이 만들어지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더라.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변한다. 요거.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충. 자, 일곱 번째 충은 볼게요. 1번이 일곱 번째는 경이죠. 그래도 금극목 하잖아. 그죠? 야 입장에서는 아까는 극은 뭐였습니까? 지가 극하는 거고. 그죠? 목극토. 내가 극했잖아. 그걸 내가 이기는 거고. 지금은 금극목충은 내가 극당한 거예요. 내가 극당한 걸 충이라 하잖아. 그러니까 극과 충은 일단은 요 극이잖아. 목극토. 그죠? 토잖아. 근데 야 입장에서 보면은 충 당하는 거지. 반대 어느 입장에서 보면 어디서 볼 때는 극이고 반대편에서 보면은 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극과 충은. 그런 관계죠. 그 충은 우리 현실 속에서는 극은 내 삶 속에서 극하는 원래 신금이 이 팬들이 다 이러노. 신금이 극하는 건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잖아. 을목은 원래 신축년에 을목일간자는 신축년에 뭔가 굉장한 억압을 느낄 것이다.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뭘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모든 것들이 내가 억압당한다 하거든요. 자, 을목은 충 받고 있잖아.
다섯 번째 거기 충, 을목일간자는 충 받고 있는. 그러면은 뭔가 변화하고자 한다. 뭔가 그 현실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는 거죠. 뭔가 그런 기운을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근데 올해는 그러면 올해 신축년은 그렇다 했고 이제 내년에 이민년이 되는 거. 이민년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을목은 생받는 관계, 수생목, 임은 수생목, 이제 그런 관계.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극합충은 합은 긍정적인 변화를 합에 의해서 새로운 오행이 만들어지는 그 오행의 기운으로서 내가 그 방향성이 생각의 사고의 방향성을 일어나게 한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것들은 길흉은 따로 사주전체적인 것을 열어봐야 한다. 자, 그 다음에 충은 충에 의해서는 극과의 반대적인 입장에 극은 어떻습니까? 내가 제압을 당하니까 내가 갑갑한 상태. 극은 내가 상대를 그 글자를 극하잖아요. 참,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극하게 되는 것은 아까 재성을 극하고 전부 다가 육신적으로 재성에 되는 재에 되는 글자를 편재적 글자를 자꾸 이 극을 하게 되거든요. 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것이 나한테 뭐냐에 따라서 그걸 만약에 엄마의 관계와 인성의 글자와 내가 그건 한다. 만약 그러면 오는 해가 인생 그러면 엄마의 관계가 잘 나가다 괜히 그 한 해가 그 한 해는 내가 엄마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엄마를 조금 무시할 수도 있고 어른들을 좀 무시할 수 있고 사회적 환경에서 윗사람들도 조금 무시할 수 있고 이러한 이 정신사고가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달라. 그것도 무단히 잘 지나가니까 그 해만 잘 참고 지나가면 괜찮아지는데 유독 그 해 그래. 못 참고 그럴 때는. 그런데 합은 또 그렇지 않죠. 합은 이제 끌어내는 거고. 그 충은 이제 충은 뭡니까? 내가 이제 억압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충이 되는 만약에 이제 내년에 이민년이잖아. 임이라는 글자가 충 받는 거는 뭡니까? 충. 이거 7번째라 했잖아,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화. 그죠? 극하는 관계. 수국하지만 병. 그래, 병화일간은 내년에는 충의 관계가 놓여지는 거죠. 그래, 충의 뭔가 생각의 변화. 그 다음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그 제도권에서 내가 안 따르면 안 되는 거. 어떤 그러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 이건 인위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그런 걸 겪게 된다. 또 어떻습니까? 이게 또 관의 운이거든. 평관이거든. 그걸 잘 수용하면 내가 임시직이나 이런 관이니까 평관이니까 관은 직장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평관은 이제 임시직이거든. 임시직 어떤 관을 내가 막 인위적으로 뭐 취직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히 누가 만들어서 그래 내가 어떻게 거절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관운을 입기도 한다. 이런 거거든. 또 그 관은 뭡니까? 또 바로 또 스트레스잖아. 그 충에 의해서 스트레스, 그 변화 이런 것들을 예고한다. 이런 것들을. 그 이제 병화일관은 내년에는 대박 나오잖아. 그러면 그죠? 병화일관자의 내년에는 충, 7충이니까 내년에 이제 충의 관계가 되는 거죠. 그 충의 관계가 되면 내가 할 수 없는 인위적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겠구나. 내년에는 그런 거죠. 그러면은 특히 수의 기운이 강할 때다. 그럼 수기가 언제 강할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금수죠. 금은 금생수 하니까 수기를 살리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수기가 왕성한 때는 겨울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내년도 병화일간자는 내년 하반기 가면 뭔가 내 의도치 않은 어떤 위치의 변화, 그죠? 명예의 변화, 또 임시직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또 내가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이렇게 연계하는 거예요. 그 카테고리 속에. 그죠? 그럼 이게 이제 미래를 예측한 거예요, 지금 벌써.
뭐를 통해서 이 글자들을 통해서 이제 그게 어떤 그 프레임이 정해져가 있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과정이지만, 그 이제 우리 마음의 변화. 또 천간의 글자는 생각을 일으키게 하지만 또 행동을 일으키게 하는 것도 된다.